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 37%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소폭 하락해서 30%로 나왔어요. 지난주 31이었는데 30이고 부정은 3% 올라서 63이 됐습니다. 제가 봐도 좀 우스운데 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론조사가 틀렸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자, 여론조사가 틀렸다기보다는 솔직히 대략 여론조사는 추이를 반영은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기 정신 상태부터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37%를 기록해서 지난주보다 5% 더 올라갔어요.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32.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32%다가 국민의힘은 그대로 있는데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이 터져도 5% 올라가서 중도층이 이번에 올라가는데 기여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국민들이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의 부패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니까 이재명이 대선에서 거의 낼 뻔하고 또 그러고 나서도 당 대표를 하고 있고 또 송영길이가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귀국해서 얼굴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요, 윤의 미국 의회 연설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지난 4.19 때 연설의 연장성상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의회 연설의 내용이 의외인 점이 있었습니다. 자, 도처에서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는 가짜 뉴스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진실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을 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제주의 세력은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이 보편적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좋은데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 지난번 4.19 행사 때 했던 말, 정치 사기꾼들이 있다는 연장의 말을 미국 의회 연설에서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자신의 취임식 때 했던 반지성주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은 전체를 연결시켜 볼 때 정치판을 선동해서 흔드는 반지성주의가 있고 그 세력은 겉으로는 인권, 민주운동가인 척 하지만은 뒤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걸로 보여요. 미국에 가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상하원 의원들한테 너들 중에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이 가짜 민주주의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인권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네들 정체는 전제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튀어나오는 의외인 발언을 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가 이 플랫폼, SNS 등으로 통칭되고 일부 언론까지도 가세한 가짜 민주주의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과거는 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했지만은 오늘은 대중 선동의 매체의 다양화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충분한 말을 굳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박범계가 이 라디오에 나와서 엊그제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정치 사기꾼 발언,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정치 사기꾼 발언과 똑같은 맥락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나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에 있는 자신의 반대 진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 돈봉투 사건일 거다라고 박범계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박범계가 이번에 상당히 놀라운 촉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김성탁의 시선이라는 논설위원 글에 민주당에 들이운 이정근 노트의 먹구름, 그래서 돈봉투 녹취록 파문에 이은 악재, 친문 친명계가 연관된 의혹, 쓰나미 앞에서 위기의식이 없다. 민주당만 위기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이전에 국민들도 위기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들끼리 이정근의 녹취록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윤관석, 이승만 등이 자기들끼리 형, 동생 하면서 그야말로 패거리를 지어서 부패를 저지르면서 전혀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는데 3만 개의 녹취록에다가 A4 용지 5장 분량의 이정근 노트가 있는데 이 노트의 지금 범주는 앞에 녹취록은 송영길 전대에 집중되어 있다면 노트는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재수해 그리고 이재명 7인회까지 지금 지난 문정권의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 이름과 제목들이 다 달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관계도가 그래픽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설 건데 지금까지 상당수는 이정근이가 노트에 남긴 내용이 다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노트 내용이 일파만파가 될 수가 있고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녹취록 3만 개보다도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더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며 그래서 이 부분이 민주당에는 거의 폭탄으로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켜서 집권했는데 근데 자신들이 국가 운영을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부패하게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쓰나미가 얼마나 크게 밀려올 건가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목된 사람들은 불안해서 검찰에 명단 깔아 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공천 경쟁에서 이 돈봉투 명단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내부끼리. 자, 그래서 이재명은 김건희 그리고 또 김연아, 박순자 등 국민의힘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50억 클럽 김건희 의혹 등을 갖다가 특검을 패스트 트랙에 국회에서 올려놓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다르게요. 검찰이 지금 각 내구를 재소환해서 관련자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또 저렇게 말을 하면 이게 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공갈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